이게 민주당이다, 이 멍청아. 오늘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이 대전을 찾았을 때 여의도 300명의 사투리가 아닌 5천만 명의 언어를 쓰겠다고 밝혔죠. 대체적으로 이걸 총선 출사표로 해석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법무부 장관 통상 일정 중에 예고된 마지막 지역 방문, 울산을 찾았습니다. 일단 가는 곳마다 한동훈 장관이 여러 시민들의 환대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요. 오늘 현장 부지는 어땠는지 그것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했네. 또 핫팩에다가. 이거 뭐 썼네. 장관님. 제가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이거는 안 먹고 간직해요. 나 멀리서 왔는데 작가님 멀리서 왔는데. 작가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꽃다발과 현수막 그리고 사진 세례까지 오늘도 현장 분위기는 꽤 뜨거웠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향한.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은 이제 울산 현대중공업과 울산과학기술원을 찾은 한동훈 장관인데 일단 통상 일정부터 먼저 살펴보면 네. 법무부의 한 장관의 일정 중에 지난번에도 조선소를 찾았듯이 지금 조선소의 인력난이 좀 심각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한 행보 이렇게는 일단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퇴임한다면 마지막 본인이 정말 중요한 임무가 바로 이민청 설립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정말 인구 소멸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수주가 굉장히 꽤 꽉 차 있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 조선이 화랑인데요. 문제는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이나 이런 쪽에서 인력들을 수급해 오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이제 외국 인력에 대한 쿼터제를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한동훈 장관은 이 쿼터를 꽤 많이 늘렸습니다만은 여전히 숙련공에 대한 일단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용접이라든지 많은 인력이 투입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HD 현대중공업에서도 외국 이 인력들이 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아마 이제 이 현대중공업을 방문해서 예. 이제 현재 이 외국인 인력들이 어떻게 이제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또 이런 수급할 때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문제, 특히 울산에 가면 유니스트라고 있습니다. 울산 과기대학교가 있는데요. 예. 거기 이제 외국인들 이제 그 해외 인재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국내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직까지 난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함께 이제 고민하는 자리. 즉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 대구, 그다음에 대전, 울산을 통해서 일관된 이야기는 뭐냐면 예. 결국 인구 소멸에서 우리가 외국인 인력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 그거는 결국 이민청이라는 문제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 메시지를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이제 일환으로 오늘 울산 현대중공업도 찾고 오늘 앞서 잠깐 영상에서 만나보셨다시피 한 장관이 보면은 현장 화면을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 장관이 오늘 검은색 이례적으로 백팩을 착용하고 워낙 지금 오늘부터 날이 갑자기 추워졌기 때문에 실내에서 기자들과 꽤 긴 시간 발언도 이어가고요. 현장에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지지자들과 시민들도 몰렸지만 유튜버들이 저렇게 따라 붙으면서 한 장관을 촬영하는 모습과 관계자들도 한 장관을 좀 보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모습도 꽤 많았고 저희 플랜카드도 보였고요. 현장 반응은 꽤 뜨거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확히 대구에 이어서 이번 주 이제 화요일 대전 그리고 수요일 울산까지 대구, 대전, 울산 법무부의 통상 일정임에도 꽤 많은 정치적 해석들을 낳았고 실제로 그 열기도 한 장관을 향한 뜨거운 열기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꽤 긴 시간 기자들 앞에서 발언을 이어간 한동훈 장관입니다. 그런데 기자들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최근 물의를 빚은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에 대해서 한 장관에게 묻자 한 장관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최강욱 장관이 여사님 관련해서 방문 갔다 와서 이런 방송해가지고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페이스북에도 이것이 민주주의다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고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유튜브에서 최광욱 전 의원 발언에 대해서 그게 왜 잘못됐냐고 옹호를 했거든요. 그분이 누구를 지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It's democracy, stupid 이랬다는 거죠. 네. It's economy, stupid. 이게 이제 빌 클린턴이 1992년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나온 말을 차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 만약에 어떤 정치인이 공개석상에서 오바마를 흑인 비하 용어로 지칭하면 즉각적으로 영원히 퇴출될 겁니다. 상식적인 비판, 뭐 비난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식적인 비판이나 비난은 민주주의의 동력이고 그 부분은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의 용어를 공개적으로 구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민주주의의 공론의 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세계적인 룰이고 저는 우리 국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아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다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한 장관의 동작을 좀 따라해보면 이렇게 쌍따옴표까지 하면서 강조를 했어요. 저건 사회적 현상이고 이 암컷 발언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하나에 있는데 일단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라는 말을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할 거다. 정영진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 장관의 말을요? 뭐 한 장관도 영어 잘하네요. 그다음에 암컷이 민주주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왜 그걸 이츠 데모크라시라고 최강욱 의원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성 비하가 민주주의입니까? 오히려 민주주의는 차별하는 것이 아닌 게 민주주의고요. 우리나라 헌법 11조에 보면은 누구든지 성별에 의해 가지고 우리 사회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받지 않는다. 여성이라고 해서 차별받지 않고 남성이라고 해서 차별받지 않는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 11조인데 예. 아니 그 변호사에다가 국회의원까지 이제 전직이긴 하지만 했던 사람이 헌법 11조도 모릅니까? 이거 헌법 공부하면 맨날 나오는 건데 그다음에 저는 뭐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암컷은 여성을 비하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멍청이, 스튜피드라고 한 단어는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을 비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고요. 지금 이 정도 되면 민주당은 당명에 민주란 말만 들어가 있을 뿐이지 민주주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러니까 심지어 암컷이라는 말까지 그 전직 국회의원의 입에서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대처하는 것도 지금 이 지경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것이 민주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러한 지경에까지 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30년 전쯤에 했던 저 빌 클린턴의 저 슬로건 인용하고 재인용해서 반박한 되돌려준 이제 한동훈 장관인데 이현정 의원 잠시만요. 기자 생활 30년 하셨잖아요. 네. 저 오늘 한동훈 장관의 여러 말 중에 딱 귀에 박혔던 게 저 말이거든요.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저 내용의 여러 얘기를 떠나서 딱 제목을 뽑아서 그 부분을 강조하는 능력을 한 장관에게 탁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어떤 이 언어 능력을 보면 일단 개념화를 잘 시키는 예.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팩트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이 숙지하고 있다라는 느낌들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발언은요, 좀 기존에 했던 발언과는 좀 더 수준이 달라졌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 이제 현실 정치에 조금 더 한 발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동안 보면 뭐 민주당의 어떤 부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고 또 법무부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검찰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오늘 저 이야기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하라는 거는 아마 내년 총선 슬로건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총선에서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총선에서 지금 이 여파가 간다 그러면 예.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내년 총선에서 저 구호를 내걸고 총선에 임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한마디로 쉽게 알아들을 겁니다. 아하. 자, 근데 그 이야기를 한동훈 장관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의미가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이게 뭐 국민의힘에서 했다면 또 모르겠지만 한동훈 장관이 했다는 것은 이제 본인의 결심이 섰구나라는 저는 의미를 많이 느낍니다. 예. 특히 마지막 본인의 공개된 마지막 행보였던 울산에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했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보셔도 알겠지만 한동훈 장관의 말은 굉장히 준비되어 있고 미리 예를 들어서 예상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오늘 저렇게 세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제 본인이 오늘 어떤 공개 일정을 마무리를 하면서 예. 결국 본인이 어떤 앞으로의 정책 지향성들을 뭔가 이야기해주는 저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느낌들이 오늘 강하게 왔습니다. 이현정 의원께서 지난주 금요일 정확히 이 자리에서 대구에서 했던 6.25 전쟁 적에게 뚫리지 않았던 발언이 의미심장했다고 했는데
그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저 발언을 내년 총선의 국민의힘 슬로건으로 써도 될 정도까지다라는 의미가 있다. 한 장관 개인에게.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라는 말을 국민들이 잘 이해할 거다. 근데 실제로 그 내용 뜻풀이까지 한 장관이 했는데 보니까 미국에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을 흑인 비하용으로 지칭하며 영원히 퇴출이다. 민주주의 공론회장에서 이런 여성 혐오 발언 이런 거 퇴출하는 것이 세계적인 룰이다. 박성 비서관께서는 이 말을 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뭐 일단은 최강욱 전 의원이 한 말은 너무나 부적절하고 그리고 지금 본인이 이 논란을 대처하는 방식까지도 아주 최악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예. 비판받아도 할 말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그 비판을 한동훈 장관이 하는 건 또 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하신 정치인도 아니시고 지금 여전히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현장 일정을 다니시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대선이나 총선의 후보자로서 뛰고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에 대해서 개인적인 비판의 감정을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공식적인 석상에서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하는 발언은 장관으로서 지켜야 될 중립의 의무라던가 아니면 장관으로서 최소한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를 정치적으로 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께서 뭐 이현정 위원께서도 짚어주셨지만 지금 사실 총선에 좀 뛰어들려는 마음이 확고해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민주당에 대해서 논평하고 민주당의 인사들을 거론할 것이 아니라 예. 본인이 정말 떳떳하게 정치하겠다고 하시면 장관직 하루빨리 내려놓으시고 국민의힘에 입당하시면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 자리에 앉아서 할 말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다만 민주주의 공론회장에서 퇴출하는 것이 여성 혐오 발언 세계적인 룰이다. 영원히 퇴출된다. 이 메시지에는 공감을 하시죠? 뭐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적절한 처분이 필요한 거고 그렇기 예. 때문에 민주당이 비상징계를 의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출당시키는 것 전에 가장 큰 조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강욱 전 의원께서 하루빨리 국민들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책임지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최강욱 전 의원과는 한동훈 장관이 법사위에서도 여러 날선 공방들이 좀 오고 간 인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 암컷 발언 혹은 남영희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에 대한 옹호 발언까지 합쳐서 이런 말을 국민들이 할 것 같다라는 꽤 강한 메시지를 냈고요. 여기 보면 최근에 서영기열의 과거 의혹들 지인 자녀 사건 압력 넣은 분이 깨끗한 척 호도한다. 혹은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법카 유용 혹은 뒷돈 받고 86운동권 그 유흥업소가 이런 부분과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물론 뭐 박성 비서관 얘기처럼 결국은 한동훈 장관이 어떤 발언을 했을 때 바로 맞받아치는 게 누가 봐서는 뭐 가볍다, 부적절하다라고 일부 야권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만큼 한 장관을 공격할 때마다 이렇게 되치기를 당하면 한동훈 장관에게서 뭐 쾌감을 이끌어 혹은 여론 한 장관에게 우호적으로 변하는 이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좀 판단하실까요? 사실 그건 정치 진영에 따라서 또 생각하시는 부분 또 판단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동훈 장관이 지금도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사실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장관임에도 오늘 나온 발언 이것이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 발언은 사실상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거든요. 그 전에 민주당의 여러 정치인들과의 어떤 그 말로서의 설전을 벌이던 것을 뛰어넘는 예.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정치적인 메시지다라고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연 현직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이런 강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이런 얘기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민주당이나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지금 사전선거 운동성의 여러 가지 그 영역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예. 아슬아슬한 경계에 지금 서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장관님이 그걸 모르실 것 같지는 않고 예. 이런 센 발언을 그럼에도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정치에 들어오시는 것은 뭐 예전역에 결심이 서신 것 같고 이제 진짜 공식적으로 총선 출마 선언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센 발언들이 나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도 박선민 의원이랑 그 생각이 같은데 빨리 장관직을 사임하시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암컷 발언이 사실 민주당의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이니까 아프긴 아프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저런 말 하면 사실 뭐 정치적으로 장관으로서 할 발언이 아니다라는 논평을 하시긴 했지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게 암컷 발언이기 때문에 그 약한 고리를 또 한동훈 장관이 또 계속 직격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일단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이번 앙컷 발언이 당연히 부적절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공격의 여지를 두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텐데요. 예. 그럼에도 장관이 할 수 있는 적절한 발언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 변호사와 박성민 비서관 말씀이 좀 비슷하네요. 알겠습니다.